며느리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웃으면서 어머니 하더니 말끝마다 딱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원래 이런 수준이에요. 그 말이 제 숨을 조금씩 끊어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끝까지 참고 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꺼낼 한 장이 있었다는 걸. 결혼식 날부터였어요. 패백 자리에서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죠. 그런데 사진 찍을 때 제 한복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한복은 혹시 대여하신 거죠?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아니면 죄송해요. 저는 원래 좋은 원단만 봐서요. 그 말이 무시인지 센스 없는 농담인지 그때는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웃어 넘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옆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런 말은. 며느리는 손살에 치며 웃었어요. 아니, 어머니 스타일이 너무 소박해서.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소박. 그 단어가 그날 이후 제 이름이 됐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끝에 그 단어가 붙었거든요. 어머니는 소박하시니까. 어머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처음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밥상을 참 힘들어했어요. 콩나물국, 김치찌개, 된장국, 그런 평범한 음식이 며느리 눈엔 촌스러운 것이었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은 집에서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저희는 셰프가 주 2회 와서 냉장고 정리해 주거든요. 그 말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며느리는 그걸 보고 더 세게 밀어붙였죠. 아,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방도 동선이 좀 옛날식이라.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오래 써서 익숙한 곳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주방 인테리어 하면 집값도 오르고 저희 친정은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 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물론 비용은 좀. 그 말 끝에 붙은 침묵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어머니는 어차피 못하실 테니까.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은 제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건가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들은 내 편이 아니라 갈등을 없애고 싶은 편이라는 걸.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물었어요. 아파트 평수, 대출 여부, 적금은 얼마나, 보험은 어디 들어놨는지. 질문이 아니라 조사였죠. 어머니, 혹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 죄송해요. 저희 친정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다. 그 말 뒤엔 항상 당신들은 걱정해야 된다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언제 사신 거예요? 와, 이 동네가 요즘은 재개발 얘기가 있던데 혹시 조합 가입하셨어요? 아, 부담금이 만만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강남에 있어서요. 이미 다 올라서. 어머니는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그 질문이
배려가 아니라 언제쯤 우리한테 짐이 될 거냐는 물음이란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말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구나. 추석 전날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첫 상견 예급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제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정 식구들 오시니까 제발 말수 좀 줄여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민하셔서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죠. 가만히 있어 달라는. 그리고 다음 날 식탁에서 며느리는 제 앞접시를 보고 피식 웃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마트 반찬이죠? 저희 친정은 이런 걸 잘 안 먹어서요. 민지 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눈빛은 사람을 값으로 세우는 눈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 어머니는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표현이 좀.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소리보다 서류 한 장이 더 무섭거든요. 사실 저는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젊을 때 남편과 작은 공장을 했고 빚도 지고 망해도 봤죠. 밤새 울면서 빚쟁이 전화를 받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섰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빚을 갚았고 작은 건물도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사람을 돈으로 재지 않는 집을 만들자. 그래서 아들에게도 늘 말했죠.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그거 다 필요 없다. 사람 마음이 바르면 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며느리에겐 만만함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자랑하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느리 눈엔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은 소용없다. 증명만이 답이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저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요. 응, 시어머니? 착하지. 말 잘 들으셔. 우리 엄마처럼 간섭 안 하니까 편해. 응응, 그냥 되게 소박한 분이야. 욕심 없으셔. 그 말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칭찬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이란 걸.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 저녁 대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준호가 저랑 결혼한 건 어머니 집안이 평범해서 더 좋았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친정이 도와줄 게 많으니까 서로 편한 거죠. 그 말이요. 아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들을 상대적 아래로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사람은 서로를 편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지켜주려고 만나는 거야.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감성 요즘엔 안 통해요. 세상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 현실. 그 현실을 이제부터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싸우자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외부 장소로요.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 고급 레스토랑. 며느리가 늘 말하던 그 급의 공간. 민지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간 있니? 어머니가 한턱 낼게. 좋은 곳으로.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니가 어디로요? 아, 어머니 혼자 예약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 해놨어.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며느리는 정장을 입고 왔고,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데 예약을요? 와, 혹시 누가 도와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웃을 생각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또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와인잔 잡는 법은?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요. 직원에게도 그랬죠. 저희는 늘 이 코스를 먹거든요. 오늘은 어머니가 처음 오시는 거니까 설명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 말에 직원이 제 눈치를 봤어요. 나는 그 직원에게 미소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이 레스토랑은 예약이 정말 안 되는 곳인데 어머니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혹시 준호가 도와드렸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했어.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현실 얘기 좋아하잖니. 그래서 현실을 가져왔어.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이 자랑하던 그 회사 사무실이 들어있는 건물, 그 건물의 소유주 이름,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샀어. 그때 내 친정 사장님이 자금이 필요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고 임대를 드린 거야. 물론 시세보다 훨씬 싸게. 며느리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그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품위가 돈보다 먼저인 사람이라서 너처럼 떠들지 않았을 뿐이야. 며느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사람을 무시하던 얼굴이 무서움으로 바뀌는 걸. 어머니, 그럼 저희 친정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빼앗을 생각은 없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다시는 사람을 값으로 부르지 마. 너는 지금까지 나를 소박이라고 불렀지. 그 소박함으로 나는 너희 친정을 지켜줬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자랑하던 그 회사, 그 사무실, 그게 다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무시하던 이 소박한 시어머니 덕분이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들고 다니지 않아. 하지만
무시당하면서까지 숨길 필요는 없더라. 그리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희를 돕고 싶어서 도운 거야. 하지만 엄마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싶진 않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가운데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 가운데에 서는 순간 약한 사람이 혼자 맞는다. 그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게 죄송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제 친정이 부자라서 그게 제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내 친정이 부자인 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공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을 누르지 마. 진짜 부자는 사람을 살리고 입을 낮추는 사람이야.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야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바뀐 건 하나였어요. 밥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며느리는 더 이상 저희 친정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제가 배울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면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알면 됐어. 며느리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옛날 말투가 튀어나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멈추고 아, 미안해요. 제가 또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기뻤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말했죠. 엄마. 민지 원래 그래. 이해해 줘.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말실수를 하면 바로 말합니다. 민지야. 그건 아니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처음엔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나는 가운데 서는 게 현명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든 거였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는 내가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론 엄마 편이 될게. 무조건. 며느리 친정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얼마 후 민지 아버지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사부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 법인 이름으로만 계약서를 받아서 진짜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살았네요.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굳이 밝힐 필요 없었으니까요. 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덕분에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례를 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민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시며 우셨어요. 사부인, 제가 민지를 너무 교만하게 키웠어요. 앞으론 제가 민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지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 함께 가르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집 밥상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일어나 함께 밥을 차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일게요. 저번에 가르쳐 주신 거 해볼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평범한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요즘 시어머니랑 잘 지내. 응, 많이 배우고 있어. 근데 있잖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부자인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진짜 중요한 걸 배우기 시작했구나.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우리 민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엄마가 되는 게 무서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배우면서 하는 거야. 엄마도 처음엔 다 그랬어.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제 아이한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돈보다, 학벌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가르칠게요. 어머니처럼요. 몇 달 후, 며느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는 며느리랑 비슷한 타입이었죠. 거실에서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시댁이 여기야? 좀 오래된 동네네. 너희 친정이랑은 좀 다르네. 그 순간, 저는 부엌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예전 같으면, 맞아, 우리 친정이랑은 좀 달라라고 했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품위 있는 분이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품위? 그게 뭐 먹여줘?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먹여줘. 진짜로. 마음을 먹여주거든.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 친구 말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저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진작에 했어. 그래서 내가 배울 기회를 준 거야. 만약 내가 널 미워했다면 그냥 멀리 했겠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고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저와 함께 밥을 짓고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행복해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살던 방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겉만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삶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넌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 마음이 부자가 됐거든.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콩나물국, 김치찌개, 그 평범한 음식을 이제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많아도 품위는 없을 수 있고 조용해도 내가 지킬 건 지킬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며느리가 변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겉만 화려했던 사람이 속부터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변화, 미움이 아니라 성장. 며느리는 이제 제 딸 같습니다. 진짜 딸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위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거라는 걸.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내는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손주를 안고 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서류를 꺼냈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순간, 그 순간이 복수가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압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며느리가 부엌에서 불러요. 어머니, 저녁 됐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이 평범한 밥상에서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순간 당신의 품위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걸 저는 며느리에게 가르쳤고 며느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그걸 손주에게 가르칠 겁니다. 품위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